테슬라 소식입니다. 월가, 테슬라 2분기 차량 인도 1분기보다 감소 전망. 미국 월가가 테슬라의 올해 2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1분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30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을 29만 5,078대로 추정했다. 이는 테슬라의 1분기 인도 실적인 31만 48대보다 약 1만 5천대 적다. 테슬라는 2분기에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봉쇄령으로 상하이 공장 가동을 장기간 중단했고 공급망 혼란 여파가 이어지며 미국 텍사스와 독일 공장에서도 전기차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 웨드부시 증권된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상하이 공장 폐쇄 기간 차량 인도 실적 감소분이 7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가 거의 2년 동안 매분기 차량 인도 실적에서 신기록을 달성했지만 올해 2분기에는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2020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직전 분기 대비 차량 인도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하반기 실적에 대해선 엇갈린 진단을 내놨다. 투자 리서치 업체 크프라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로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 생산량을 늘리며 강하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벤처 캐피털 업체 루프벤처스의 진 먼스터 매니징 파트너는 경기 침체 우려가 테슬라를 비롯한 테크 기업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앱스토어 제3자 결제 공식 허용. 애플이 한국에서 자사 앱 마켓인 앱스토어의 제3자 외부 결제를 허용한다. 앱 마켓에서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따른 것이다. 애플은 3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한국에 배포되는 앱에 한해 제3자 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국가에서 애플이 제3자 외부 결제를 허용한 것은 한국이 최초다. 애플은 개발자가 외부 구매 권한을 사용해 국내 모든 앱에 대체 앱 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택할 경우 앱 개발자는 가족 공유 등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앱스토어의 지불 시스템 외부에서 이뤄지는 결제를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또 애플은 환불, 구입 내역, 구독 관리를 지원할 수 없으며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번 애플의 외부 결제 정책은 구글과 동일하게 최대 30%의 기존 결제 수수료보다 4%포인트 낮은 26%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법망을 피해가는 꼼수를 부렸다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애플의 제3자 결제가 구글과 다른 점은 병행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글은 결제창에서 인앱 결제와 제3자 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애플은 개발자가 처음부터 인앱 결제 또는 제3자 결제 방식을 택할지 결정한 뒤에는 선택된 한 가지 결제 방식만 소비자에게 제시된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코딩 몰라도 SWM 만드는 시대가 성큼. 코딩과 프로그래밍을 모르는 문과생도 소프트웨어나 앱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마치 포토샵이나 파워포인트처럼 마우스 클릭과 드래그 기능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게 해주는 노코드 기술 덕분이다. 최근에는 발전한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음성이나 그림만으로도 코딩이 가능한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컴퓨터 언어가 아닌 일상에서 쓰는 말로도 코딩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AI 덕분에 일반 사용자가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노코드 기술은 그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거대 기술 기업들이 대거 참전하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다. 노코드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빅테크는 마이크로소프트다. 지난 2015년 노코드 플랫폼 파워앱스를 출시한 MS는 지난해 음성만으로도 코딩이 가능한 서비스를 추가했고 올해 5월에는 만들고자 하는 웹사이트 디자인을 직접 그려서 올리면 알아서 구현해주는 개발 도구 파워페이지스를 공개했다. 구글도 지난 2020년 1월 노코드 스타트업 앱시트를 인수하고 이듬해 노코드 기능을 지원하는 AI 플랫폼 버텍스 AI를 내놓으며 참전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최강자인 아마존 웹 서비스도 지난 2020년 노코드 개발 플랫폼 허니코드를 출시하며 시장에 합류했다.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네이버가 지난 2월 노코드 AI 개발 프로그램 클로바 스튜디오의 비공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LG CNS도 노코드 개발 도구 대부분 NCD를 작년 3월 무료 공개했다. 노코드 기술 발전의 원동력은 AI다.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파이썬, C, 자바 같은 컴퓨터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개발자가 아니면 다루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최근엔 AI가 인간의 자연어를 컴퓨터 언어로 알아서 번역하거나 기존에 있던 코드를 활용해 프로그램을 짜주는 경지에 이르렀다. 가령 MS 노코드 플랫폼에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세계적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Y 컴비네이터 사장을 지낸 샘 알트만이 공동 설립한 AI 기술연구재단 오픈 AI의 초거대 AI 언어 모델 GPT-3이 적용돼 있다. 때마침 이 개발자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노코드는 이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세계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는 이 부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코드 기술의 낮은 단계인 로코드 기술을 지난 2020년부터 활용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가트너는 2024년쯤이면 모든 앱 개발 활동의 65% 이상이 노코드나 로코드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만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한계도 있다. 통상 정해진 플랫폼 안에서 이미 짜여진 코드를 가지고 만드는 방식이라 기초적인 앱과 웹사이트 개발에 특화됐을 뿐 전문화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무리다. 외부 업체의 코드인 만큼 보안이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오즈 사업 고성장. 기업 가치 3배 이상 뛸 것. 아마존 기업 가치가 3배 이상 뛸 수 있다는 낙관론이 제기됐다. 기업 가치는 기업의 미래 수익 창출 능력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29일 밸런스지에 따르면 영국 증권사 레드번의 분석가인 알렉스 에이슬은 아마존의 웹 서비스인 오즈 사업을 높게 평가하며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올해 3월 31일 기준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전년 대비 27.14% 뛴 4,100억 달러다. 오즈를 포함해 현재 아마존 전체 기업 가치가 1조 1,000억 달러 수준임을 고려하면 3조 달러 전망은 매우 높은 수치다. 다만 헤이슬은 아마존의 기업 가치가 언제 3조 달러 가치를 달성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헤이슬은 월가가 예상하는 것보다 오즈 사업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5년간 평균 20% 이상의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선 올해 1분기 오즈 매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184억 달러를 기록했다. 오즈 매출이 현재 아마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도 안 되지만 올해 아마존 이익은 모두 오즈에 나올 것이라는 분석을 덧붙였다. 구글 소식입니다. 시카고 제임스 톰슨 센터 인수 협상 중. 구글이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제임스 톰슨 센터를 인수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시카고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29일 부동산 리서치 업체 코스타에 따르면 구글은 독일 출신 건축가 헬무트 얀이 설계한 제임스 톰슨 센터를 매입해 시카고 오피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면적 11만 제곱미터의 17층 높이인 제임스 톰슨 센터는 독일 출신 건축가 헬무트 얀이 설계해 1985년 완공됐다. 건물 전면이 유리로 덮였으며 대형 아트리움을 갖추고 있다. 제임스 톰슨 센터는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져 유지 및 관리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2015년에는 철거 가능성까지 거론된 바 있다. 그러다 지난 3월 시카고 개발업체 프라임그룹에 7천만 달러에 매각됐으며 사무실 및 고급 호텔로 개조될 계획이었다. 개조에는 3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타는 구글이 이 건물을 매입한 뒤 중서부 본사를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앞서 구글은 2025년까지 시카고, 애틀랜타, 뉴욕, 워싱턴 등지에서 1만 명의 직원을 채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톰슨 센터 인수가 현실화한다면
수천 명의 직원이 입주할 공간이 생기게 된다. 한편 구글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영국 런던과 폴란드 바르샤바에 오피스 빌딩을 매입했으며 수십억 달러를 들여 허드슨 스퀘어 세인트 존스 터미널 빌딩 등 뉴욕 건물들을 사들였다. 앞서 지난 2018년에는 24억 달러를 들여 맨해튼 첼시마켓 건물을 매입했다. 2010년에는 첼시마켓 인근 빌딩을 17억 7천만 달러에 사들인 바 있다.